만병의 원인은 혈액순환. 한 번에 해결해야죠. 피가 통하면 병이 나가고 피가 막히면 병이 들어온다. 나이가 들수록 왜 몸 이곳저곳이 약해지고 약을 먹어도 그때뿐일까요?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그리고 심혈관 질환, 뇌졸중, 치매까지. 혹시 이 병들을 다 따로따로 원인이 있고 치료해야 한다고 생각하셨나요? 만약 이 모든 질환을 관통하는 단 하나의 진짜 원인이 따로 있다면 어떠시겠습니까? 명의들이 입을 모아 말하는 만성질환의 시작점, 그것은 바로 혈액순환의 문제입니다. 피가 통하면 병이 나가고 피가 막히면 병이 온다. 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왜 내 몸의 통증과 만성질환이 쉽게 사라지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십니다. 그냥 다들 말하는 그런 정보겠지 생각하시는 분은 중요한 뒷부분이라도 보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영상 후반부에는 혈관과 혈액을 깨끗하게 청소해주는 음식 5가지와 의사들도 깜짝 놀라는 효능을 5배 이상 올리는 특별한 섭취법, 그리고 돈 한 푼 안 들고 막힌 모세혈관까지 길을 뚫는 기적의 작고 간단한 운동법까지 모두 공개해드립니다.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우리 몸속 혈관의 길이는 무려 10만 km나 됩니다. 지구를 2바퀴 반이나 돌 수 있는 어마어마한 길이인데요. 그 중에 모세혈관이 90% 이상입니다. 피는 이 모세혈관의 길을 따라 온몸 세포 구석구석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고 쌓인 노폐물을 수거해 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피가 끈적해지고 혈관이 좁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마치 밭에 물길이 막혀 농작물이 시들어 죽듯 우리 몸의 세포들도 산소 부족으로 손상되기 시작합니다. 췌장으로 가는 미세혈관이 막히면 인슐린 분비 세포가 파괴되어 당뇨가 찾아옵니다. 혈관 내벽에 염증이 쌓여 딱딱해지면 심장이 피를 뿜어내어도 혈관이 다 받아들이지 못하고 힘들어져 고혈압이 생깁니다. 뇌와 심장으로 가는 혈관이 피떡으로 막히면 생각하기도 싫은 뇌졸중, 심근경색으로 이어지고 모든 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치매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 몸의 혈액순환은 안전할까요? 병원에 가지 않고도 알 수 있는 내 몸의 위험 신호가 있습니다. 첫째, 손발이 늘 차갑거나 자주 저리다. 둘째, 밤에 자다가 종아리에 쥐가 잘 난다. 셋째, 조금만 움직여도 쉽게 피로하고 머리가 띵하다. 평소에 문제없이 오르던 계단이나 오르막길이 점점 힘들어진다.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이미 여러분의 미세혈관은 여러분께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꽉 막힌 혈기를 다시 시원하게 뚫어주는 기적의 음식 5가지와 효능을 극대화하는 섭취법, 그리고 작은 습관 1-2가지를 실천하여 놀라운 결과를 스스로 느낄 수 있는 쉬우면서도 그 효과는 정말 놀라운 운동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양파와 양파 껍질입니다. 양파의 퀘르세틴 성분은 혈관 내벽에 생긴 염증을 제거하고 피떡을 녹여줍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알맹이만 드시고 껍질은 버리십니다. 사실 혈관을 살리는 퀘르세틴은 알맹이보다 겉껍질에 무려 30배 이상 많이 들어있습니다. 따라서 양파를 드실 때는 깨끗이 씻은 양파 겉껍질을 버리지 마시고 잘 건조시킨 후에 물 1리터에 껍질을 넣고 15분 정도 푹 끓여서 따뜻한 차로 마시는 것이 혈관 염증을 없애는 최상의 방법입니다. 둘째, 토마토입니다. 토마토의 붉은색을 띄우는 라이코펜 성분은 혈관을 늙게 만드는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동맥 경화를 막는 강력한 항산화제입니다. 하지만 토마토를 생으로 그냥 드시면 체내 흡수율이 10%도 되지 않습니다. 라이코펜은 지용성이라 열을 가하고 기름과 함께 먹을 때 흡수율이 무려 4배 이상 뛰어듭니다. 토마토는 생으로 드시지 말고 살짝 볶거나 쪄서 올리브유나 들기름 1스푼을 둘러 드십시오. 토마토는 작고 붉은빛이 선명한 것이 좋습니다. 방울 토마토 종류는 섭취하기도 좋지만 보관과 요리가 더 용이할 뿐 아니라 우리 몸에 좋은 성분이 더 농축되어 있습니다. 토마토를 오늘 알려드리는 식품과 조화롭게 섭취하는 식습관은 혈관, 나이를 10년 이상 젊게 만드는 비법입니다. 셋째, 생강입니다. 생강의 진저롤과 쇼거울 성분은 찌든 혈액의 점도를 낮춰 피를 맑게 하고 수축된 혈관을 확장시켜 온몸의 체온을 올려줍니다.
생강의 매운맛이 부담스러우시다면 생강을 얇게 편으로 쓸어 살짝 찌거나 말린 뒤 따뜻한 물에 우려 생강차로 드셔보세요. 생강을 열에 가열하면 혈액순환을 돕는 쇼거울 성분이 10배 이상 늘어나 하체와 손발 끝까지 따뜻한 피를 원활하게 보내줍니다. 넷째, 비트입니다. 비트가 혈관 청소부라 불리는 이유는 바로 풍부한 질산염 때문입니다. 비트가 몸속에 들어오면 일산화질소라는 물질로 변하는데 이 일산화질소는 굳어진 혈관을 팽창시켜 혈압을 즉각적으로 떨어뜨리는 역할을 합니다. 다만 비트에는 옥살산 성분이 있어 생으로 과하게 드시면 신장 결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트는 찜기에 10분 정도 살짝 쪄서 익힌 후 사과나 당근과 함께 갈아서 ABC 주스 형태로 아침에 마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다섯째, 부추입니다. 예로부터 부추는 피를 맑게 하고 어혈을 푸는 채소로 유명합니다. 부추의 유화알일 성분은 자율신경을 자극해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신진대사를 끌어올립니다. 부추는 생으로 무쳐 드셔도 좋지만 들기름이나 참기름에 살짝 볶아 드시면 비타민과 영양소의 체내 흡수율이 훨씬 높아집니다. 특히 따뜻한 성질을 지니고 있어 평소 손발이 차거나 하체 순환이 안 되는 분들에게 최고의 보양식입니다. 여기에 더해 우리 일상에서 정말 흔하게 먹지만 먹는 방법을 조금만 바꾸면 혈관 보약이 되는 세 가지 재료가 더 있습니다. 바로 시금치와 대파, 그리고 마늘입니다. 첫째, 시금치입니다. 시금치는 엽산과 철분, 그리고 풍부한 무기질산염을 함유하고 있어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압을 즉각적으로 낮추는 데 뛰어난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시금치에는 수산 성분이 있어 생으로 과하게 드시면 체내 결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금치는 끓는 물에 소금을 약간 넣고 30초 이내로 살짝 데친 후 꾹 짜서 물기를 빼고 드셔야 합니다. 특히 데친 시금치를 나물로 무칠 때 들기름을 한 스푼 넣어주시면 들기름의 오메가3와 시금치의 비타민이 결합하여 혈관 염증을 제거하는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둘째, 대파입니다. 대파의 뿌리와 흰줄기 부분에는 알리신과 알릴디설파이드라는 유효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굳은 혈전, 즉 피떡을 녹여주고 혈액이 끈적해지는 것을 막아주는 천연 혈액순환제입니다. 대파는 생으로 드시는 것보다 기회될 때 기름에 살짝 볶아 파기름으로 활용하시거나 대파 뿌리를 깨끗이 씻어 말린 뒤 따뜻한 차로 우려 마시는 것도 좋습니다. 대파에 열을 가하면 매운맛은 사라지고 성질이 따뜻해지며 혈관을 확장해 손발 끝까지 따뜻한 혈액을 보내주는 효과가 훨씬 강해집니다. 셋째, 마늘입니다. 마늘은 타임지가 선정한 세계 10대 슈퍼푸드로 마늘의 핵심 성분인 알리신은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미세혈관의 흐름을 뚫어주는 1등 공신입니다. 마늘을 드실 때 가장 중요한 비밀은 통마늘을 그대로 익히는 것보다 마늘을 칼로 짓눌러 으깨거나 다진 후 10분 정도 공기 중에 방치하는 것입니다. 마늘 세포가 깨지면서 공기와 만나야 알리신 성분이 폭발적으로 생성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다진 마늘을 찌개나 볶음 요리에 넣어 살짝 익혀 드시면 위장 자극은 줄어들고 혈청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효능은 그대로 흡수하실 수 있습니다. 통마늘보다는 얇게 슬라이스를 하여 토마토나 양파 요리에 첨가하면 매운맛도 사라지고 서로 최상의 궁합 음식이 됩니다. 참고로 위에서 얘기 한 좋다는 음식을 매일 골고루 다 챙겨서 먹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겠죠. 토마토, 대파, 부추, 양파, 비트, 시금치, 마늘, 생강 모두 쉽게 구할 수 있고 가성비도 좋은 식품들입니다. 이들을 한 번에 일주일분의 양을 구입하여 조리하기 좋을 사이즈로 준비하여 두고 각자의 취향에 맞는 방법으로 교대로 섭취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예를 들면 생강과 양파 껍질은 차로 우려서 섭취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시금치와 부추는 살짝 데쳐서 간을 조금 한 후에 압착식 들기름을 첨가하여 드시면 최상입니다. 그 외에 나머지도 모두 익혀서 섭취해야 효과가 극대화되는 식품들이므로 토마토, 양파, 마늘, 부추, 계란 1개, 볶음에 올리브유 또는 들기름 이렇게 5가지를 한꺼번에 적당량을 계란 1~2개와 함께 요리하면 최상의 아침 식사 조합이 됩니다. 부추는 오래 익히면 질겨질 수 있으니 계란과 같이 맨 나중에 넣으세요.
아침에 이런 조합의 음식에 약간의 탄수화물을 드시면 아침 에너지로는 충분한 열량을 섭취하게 되고 당신의 혈관 건강도 지킬 수 있습니다. 저녁 식사에는 아침 식단 조합에 육류 등 단백질류를 더하고 한두 잔의 와인도 이런 식습관과 함께라면 부담이 없습니다. 저의 지인 중 올해 71세의 제너럴 씨는 오랫동안 당뇨약을 먹었고 3년 전에는 신장의 사구 체여과율이 43까지 떨어져서 현대 아산병원 신장내과에서 3기 신부전증 진단을 받고 장기 관찰 진료 대상으로 합병증까지 얻었습니다. 그는 당뇨약을 꾸준히 먹었지만 공복 혈당은 늘 130 근처였고 당화혈색소 치수는 7점대 초 중반을 유지했었습니다. 6개월 전부터 제가 알려준 식사법과 간단한 운동법을 꾸준히 실행한 결과 얼마 전부터 매일 아침 공복 혈당을 측정한 사진을 저에게 보내주면서 고맙다고 연신 즐거워하시며 자랑을 하십니다. 저도 그 사진을 보면서 놀라운 결과에 보람을 느꼈습니다. 아침 공복 혈당이 86에서 97 사이로 나오고 당화혈색소 치수도 6점대 초반으로 내려가서 주치의도 어떻게 해서 이렇게까지 좋아졌냐고 되물으면서 다음 검진 때까지 이 상태를 유지한다면 약의 양을 많이 줄일 수 있을 거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아산병원에서 몇 개월 전 정기검사에서 크레아틴 수치는 완전 정상, 사구체 여과율이 58로 나이 대비 정상 치수에 가까우니 이제 정기검진은 지역 주치의에게만 받아도 되겠다는 담당 의사의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1년에 한 번이라도 예약을 해서 검진을 받으라고 조언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성인병 질환이 조금이라도 있으신 시니어분이나 1급 대형 종합병원에 한 번이라도 진료를 받은 이력이 있으시다면 계속 진료 기록을 1년에 한 번 정도는 유지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이야기가 전부가 아닙니다. 그분은 오래전부터 저녁 식사 때는 꼭 소주를 한 병 정도 드시는 습관이 있었는데 지금까지도 그대로 유지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 알코올의 흡수나 해독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그 습관까지 좋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건강 상태에 따라 저녁 식사는 식단에 대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보다는 포만감을 느낄 수 있는 단백질과 섬유질을 섭취한 후에 적당량의 탄수화물은 에너지를 충족시키고 일정량의 단백질은 우리 몸의 중요한 근육을 유지시킵니다. 술이 체질에 맞는 시니어 분들이라면 한두 잔의 와인이나 소주는 오히려 소화에 도움을 줄 수도 있다는 얘기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음식 못지않게 더 중요한 것은 매일 실천하는 간단한 습관입니다. 돈 한 푼 안 드는 기적의 혈액순환 습관 3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첫째, 아침 공복 따뜻한 물 한 잔입니다. 자는 동안 땀과 호흡으로 수분이 빠져나가 아침 피는 가장 끈적합니다. 이때 40도에서 45도 사이의 따뜻한 물을 300cc 정도를 천천히 어금니로 씹듯이 마시면 피가 묽어지고 위장과 혈관이 놀라지 않고 뇌까지 깨어납니다. 더운 물을 마시는 습관은 가능하시다면 매 식사 때마다 이어서 한다면 그 효과는 분명히 몇 배가 됩니다. 둘째, 발끝 치기 운동입니다. 앉거나 누운 상태에서 양발 뒤꿈치를 붙이고 발끝을 툭툭 300회 정도 쳐주세요. 하체 끝 모세혈관을 자극해서 굳어있던 혈류를 심장 쪽으로 끌어올리는 최고의 하체 혈액순환 운동입니다. 또 한 가지 동작은 기구가 필요한 동작인데 발목 펌프입니다. 수십 년 전에 일본의 자연건강법 연구가인 이나가키 씨가 개발하여 엄청난 인기를 모았던 운동법입니다. 기구는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구입 또는 제작할 수도 있습니다. 혈액순환 효과는 발끝치기보다 몇 배로 좋습니다만 무릎 관절이 안 좋으신 분이나 발목에 통증이 많으신 분은 아주 약하게 아니면 발끝치기로 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그리고 발목 펌프 동작은 층간소음에 문제도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셋째, 제2의 심장, 종아리 까치발 들기입니다. TV를 보시거나 설거지하실 때 뒤꿈치를 들었다 내리는 까치발 운동을 20회 정도로 5회 반복해주세요. 종아리 근육이 펌프질을 해 하체에 고여있던 피를 온몸으로 원활하게 돌려줍니다. 올렸다가 내릴 때는 살짝 바닥을 치듯이 하십시오. 허벅지 근육 보전에도 도움이 됩니다. 위 3가지 모두 일상 속에서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쉬운 운동법입니다. 그 외에 식후 산책 30분,
운동기구를 사용한 근력 운동 모두 좋지만 환경이나 조건에 따라 매일 실천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물론 같이 병행할 수만 있다면 그보다 좋을 순 없지만 위 세 가지만큼은 꼭 실천해 보시기를 권장합니다. 혈액이 깨끗하게 되어서 그 혈액이 잘 돌면 세포가 살아나고 세포가 살아야 내 몸의 만성 질환도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최소한 3개월을 꾸준히 하십시오. 그러면 자신 스스로 느끼고 몸이 달라지고 모든 수치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후에는 습관이 아니라 생활 그 자체가 되어 여러분의 건강을 스스로 지키게 되는 기쁨을 느끼실 겁니다. 오늘 알려드린 식사 습관과 운동 습관, 오늘부터 바로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이 평소 혈액순환을 위해 실천하고 계신 나만의 팁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다음에도 여러분의 건강한 인생을 위한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